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장애인 관련 조례를 개정해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가 디지털 관광 주민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지인들에게 혜택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겠다는 사업인데 이용 실태 파악도 안 되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에는 더불어민주당 광문근 의원이 단독 후보로 선출됐습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강원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지적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의 돌봄이 절실하다는 기획보도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이제 정책적인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가 조례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 부모를 둔 아이들의 돌봄과 지원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행정에서의 실질적인 지원입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대부분 장애인 본인에게 집중돼 왔습니다. 장애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한 복지는 사실상 전무의 복지 사각지대에 있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를 시작으로 장애인 가정의 아동들도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특히 지적장애인 부모를 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지원이 가능해진 겁니다. 기존 원주시 장애인 가정 출생 지원 조례에는 장애인 가정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위한 출생 축하금 지원에 관한 사항만 있었으나 이번 정부 개정을 통해 장애인 가정의 출산 지원을 넘어 임신부터 양육에 이르는 전 과정에 각 시기별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같은 조례 개정으로 복지 사각지대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지만 행정에서의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실태 점검 한번 해볼게요.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저희가 그 복지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확대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지적장애인 가정의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사례 관리도 필요한 상황. 지적장애인 가정을 케어하기 위해선 더 많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에 따른 추가적인 정책적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원주시 장애인 가족지원센터에서는 이 같은 지적장애인 부모들의 육아와 돌봄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적장애인 부모들도 실질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서 또 좀 이렇게 마음의 안정, 그다음에 또 감정에 또 이렇게 변화적인 또 변화를 이렇게 해주시고 도움 주셔서 그런 부분에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 같은 사례 관리와 지원을 위해서는 인력과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지적장애인 가정은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리고 가족이라고 하는 복합적인 부분으로 이제 들어가야 돼. 왜냐하면 구성원 중에 비장애인도 있고 장애인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고 복합적인 부분으로 진행이 돼야 돼서 투입돼야 되는 인원이 한 명 갖고 안 되는 게 훨씬 더 많죠.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은 행정과 의회에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과 배려가 더없이 중요할 것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전국 인구 감소 위기 지역을 대상으로 디지털 관광 주민증이라는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외지인들에게 관광지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생활 인구를 늘리려는 사업으로 도내에서 7개 시군이 참여 중인데요. 그러나 사업 취지가 무색하게 홍보가 부족한 데다 실제 이용 실태 파악도 안 되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의 대표 관광지 청량포입니다. 성인 1인당 입장료는 3,000원, 지역 주민이면 할인을 받아 절반만 내면 됩니다. 주민이 아니어도 관광지 입장료를 지역 주민만큼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온라인에서 방문할 지역의 관광 주민증을 발급받으면 관광지에서 숙박, 체험, 쇼핑 등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실제 현장에서 유용한지 알아봤습니다. 관광지를 방문할 때 QR코드를 인식해 할인증을 생성하라고 돼 있지만 매표소 어디에서도 QR코드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관광지 관계자들도 관광 주민증이 뭔지 제대로 모릅니다. 제도 홍보와 운영 방식이 미흡하다는 지적입니다. 관광객에게 제공되는 할인 혜택을 참여 업체가 고스란히 부담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대부분 지자체들은 국가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공공시설 외에 할인 혜택을 제공할 민간업체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할인 혜택이 지극히 소액이거나 인터넷 예매 등 다른 수단으로도 가능한 경우가 많아 이용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보장되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 근데 금액이 얼마 안 되면 또 번거로워가지고 또 이렇게 안 할 수도 있고 10,000원, 2,000원, 한 3만 원 내는데 10,000원 할인해주는 혜택이 되지만 한국관광공사는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인구 확대가 제도의 목적이라면서도 정확한 이용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용 현황 자체가 모든 사람이 이용했다고 해서 통계로 잡히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협조를 해줘서 이렇게 잡히는 게 있고 안 잡히는 게 있고 하기 때문에 올해 디지털 관광 주민증 참여 지자체는 전국 34곳으로 늘었습니다. 발급자 수도 150만 명에 이릅니다. 강원도 내에서도 7개 시군에 33만 300여 명이 관광 주민으로 등록했습니다. 지역 소멸 위험이 현실로 닥친 가운데 생색내기보다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가 25일 강원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공공의료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노조는 지역 의료원이 코로나19 이후 만성적인 적자로 역량을 잃고 있다며 기능 정상화를 위한 예산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특수의료 같은 경우는 3월달, 4월달 임금 체불됐고 나머지 공공병원도 마찬가지로 체불을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또 의사 인건비 부담으로 인해 보건의료 노동자들이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9대 원주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국민의힘 조용기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조용기 의원은 조창희 의원과 경쟁을 펼친 결과 24명의 시의원 중 14표를 얻어 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됐는데요. 부의장에는 광문근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와 선출됐으며 상임위원장 선출은 26일 진행될 예정입니다. 케이블 TV 공동기획 지역회생 프로젝트 지역을 살려라 순서입니다. 지역 소멸 문제와 함께 지역을 살리기 위해 필요한 제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주민들이 직접 골목 정원을 가꿔 동네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대구의 한 작은 마을을 소개합니다. SK 브로드밴드 천혜열 기자입니다. 대구 서구 비산 2, 3동의 한 작은 마을. 누군가 골목에 화분을 내놓기 시작한 것이 정확히 10년 전입니다. 옥상에 앉아놨는데 보기가 너무 좋다 이러면서 그 화분을 밑에 내면 어떻겠노. 그래 이제 동장님 제의를 하시니까 이제 또 몇 분이 그런데 이제 호응도가 좋아서.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평범한 골목은 어느덧 꽃과 나무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정원으로 탈바꿈했습니다. 골목이 꽃없는 골목이 없어요. 옛날에는 막 니가 까도 만든 거 사람도 막 이래 지나가려 하면 이래 옆으로 막 서가지고 지나가고 이랬는데 요새는 골목도 다 느리게 해놨고. 마을 사람들은 앞다퉈 집 앞 골목을 정원으로 만들었습니다. 화재로 흉물이 된 짜투리 공간은 물레방아가 있는 정원으로 조성했습니다. 집 앞 50m 구간에 80여 종의 꽃과 식물을 심은 사람도 있습니다. 지면 높이로 인해 식물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비밀의 정원이라는 이름이 붙기도 했습니다. 인두브로그를 이제 이거 가장자리 한 석 줄씩 걷어냈습니다. 걷어내고 한 10m쯤 파가지고 채송화를 심어서 채송화 심고 이제 하니까 이게 또 사람들이 상당히
호응이 좋더라고. 이런 골목 정원만 이 마을에 20곳이 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돌아가면서 꽃에 물을 주는 당번제를 도입했습니다. 일로도 전부 꽃나무 거기고 여 많이 해. 그래 댕기면서 다 둘씩 이제 자꾸 짜갖고 그래 물 주고 그래. 꽃과 나무가 있는 정원에 이어 벽에는 벽화를 그렸습니다. 여러 가지 주제에 따라 벽화를 그려놓고 놀이터와 주차장과 같은 시설도 확충했습니다. 마을은 점점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고 마을에 견학을 오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대구 시티투어 구간에 선정되면서 한 해 수천 명의 사람이 관광객이라는 신분으로 이 마을을 찾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미와 즐거움이나 의미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10년이 지난 지금도 계속 활성화되고 있는 것이고, 골목정원 조성 때문에 골목이 더 밝아지고 깨끗하고 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지고 골목이라든지 마을이라든지 이런 게 전체적으로 그 공동체가 회복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나이를 먹듯 오래된 도시의 주택이나 골목도 나이를 먹기 마련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달성 토성마을은 정부의 도시재생사업과는 다른 주민주도의 지역회생이라는 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쟁 난민촌으로 시작해 개발의 뒤안길에서 소외되었던 달성 토성마을. 주민 스스로 동네를 가꿔보겠다는 마을 주민들의 의지는 골목골목마다 전에 없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동해시가 산후조리비 지원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확대 운영합니다. 지원 시간은 월 최대 60시간으로 보육료는 시간당 이용료의 40%인 2,0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됩니다.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어린이집도 기존 한 곳에서 3곳을 추가해 모두 4곳에서 운영됩니다. 원주시가 오는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현행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합니다. 지원 대상은 보호자의 근로나 질병, 장애 등의 사유로 결식 우려가 있는 만 18세 미만의 저소득층 아동인데요. 원주시는 학기 중 아동급식 지원 단가를 지난 3월부터 9,000원으로 인상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춘천시가 6.25 전쟁 제74주년 기념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기념 행사는 김진태 도지사와 시장 군수, 참전 유공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는데요. 기념식에선 안보의식 고취와 보훈정신 확산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도지사 표창도 진행됐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다음 달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강원 상품권 특별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는 모바일 상품권 누적 결제 금액 10만 원 이상을 사용한 이용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최대 2만 원의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인데요. 7월 한 달간 모바일 상품권을 결제한 고객은 별도의 신청 없이 자동으로 응모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가 방위산업 육성을 위해 산업진출 지원 기반 구축과 연구기관과의 협력 강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이를 위해 최근 강원 국방벤처센터 유치 신청서를 제출했는데요. 국방벤처센터는 국방 분야 기술 개발 지원과 판로 개척,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입니다. 유치 여부는 3개월 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내부 심의를 통해 결정되며 도는 센터 유치를 통해 도내 중소벤처기업의 산업 진출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인제군이 상남면에 LPG 배관망을 구축합니다. 군은 상남면 주민설명회를 열고 내년까지 사업비 29억 원을 투입해 160세대 규모의 배관망을 구축한다고 밝혔는데요. 인제군은 지난 2015년부터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화천군이 화천 커뮤니티 센터 돌봄교실 이용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화천군이 온종일 돌봄교실 학부모 8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한 학부모 73명 전원이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